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아지가 실내 환경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이런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들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여 방치하는 경향이 많은데, 심지어 SNS에 귀엽다고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요, 바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을 사용한 치료나 교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비닐을 끊임없이 핥거나 같은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페이싱 동작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꼬리를 쫓아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요, 발을 끊임없이 핥기도 합니다. 주로 스트레스성 장애 혹은 스트레스성 강박장애 증상으로요,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동행동의 원인은요, 선천적으로 강박증의 소인이 있는 아이가요, 무료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본래의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행동으로 무료함을 달래고 정신적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선천적인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은요, 세로토닌이라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머릿속에서 분비되게 되는데요, 무료하고 불안한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육지책일 뿐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은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지며 급기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결국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기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 강아지가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자주 보인다면요, 반드시 영상으로 찍어서 단순한 놀이 행동이나 아니면 편안해지기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식증, 이물을 먹는 행위인데요, 주로 비닐이나 천정류 혹은 전선 등을 과도하게 빨기 시작하다가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한 살이 넘어간 강아지는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살이 넘은 강아지가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먹기 시작한다면요, 이것은 정신적인 질병인 이식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역시 뇌의 세로토닌 부족에서 오는 선천적인 질환으로요, 강박증의 일종입니다. 역시 이런 이식증을 보인다면요,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치료는요, 위장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머리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갑작스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평소 착하고 얌전하던 강아지가 갑작스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요, 이것은 질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로 통증성 질환이나 10살 이상의 노령묘라면요,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요, 그 부분이 아파서일 수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늘었다면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성격의 변화는요, 대부분 신체적인 질병을 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또 만약에요, 어릴 때부터 겁이 많다거나 예민하던 강아지가 2살 정도가 넘어가면서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선천적인 충동조절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천적인 충동조절 장애의 정도가, 사람을 향한 공격성의 정도가 사람을 물어서 위협을 느낀다면요, 훈련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공격성과 관련한 문제는요, 대부분 응급 상황이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하시어 검사, 진단, 치료에 관해서 잘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다. 갑작스런 배변 실수는요, 70% 정도는 신체적인 질병을 암시하고요, 30% 정도는요, 정신적인 심한 스트레스 질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방광염이나 관절염 혹은 치매 같은 질환일 때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기도 하고요, 또 혹은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가정에서 대소변을 실수한다면요, 아이들 간의 서열 문제나 영유권에 대한 권리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 마리를 사육하는 그러한 환경이라면요, 아이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면밀히 관찰하고요, 영유권의 변화나 서열상의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밥을 주는 곳과 물을 주는 곳의 숫자를 늘려보시고 질켄이나 카민칼라, 아답틸 같은 페로몬 보조제 등도 사용해봅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요, 항불안제 등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을 시켜줘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키우는 강아지가 대소변을 실수한다면요, 방광염이나 관절염, 질병의 유무를 반드시 검진을 받아 보셔야만 합니다. 10살이 넘은 노령기 강아지가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면요, 강력하게 치매를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한다면요, 어린 강아지는 원래 자주 짖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다 큰 강아지가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갑자기 크게 오래 많이 짖기 시작한다면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합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노령견이라면요,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가 진행해서 짖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어디 질병이 생겼거나 통증성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분리불안 같은 불안증으로 인해서 더 많이 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홀로 오래 방치된 강아지가요, 우울증이 생겨
하면서 더욱더 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무언가 불안하다고 느끼게 되면은요, 더 경계하고 더 짖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한 아이들의 상당수는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심부전, 치매, 관절염, 분리불안 장애 같은 질환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평소 조용했던 잘 짖지 않았던 내 아이가 갑자기 소리내어 심하게 짖기 시작한다면은요, 꼭 병원에 데려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깨어 갑자기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은요, 평소 루틴에 변화가 생겼다면은요, 더구나 수면 패턴의 변화는요, 되게 질병을 암시합니다. 노령기 강아지라면은요, 일단 치매가 의심됩니다. 혹은요, 갑상선 질환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거나 어딘가 질병이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통증성 질환 역시요, 수면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니까 갑작스레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면은요, 역시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7번째로요, 에어리킹 혹은 플라이 스냅핑이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공중을 향해서 무언가 핥거나 아니 무언가 씹는 행위인데요. 유전적으로 강박증 같은 정신질환의 소인이 있는 강아지가 무료한 환경에 오래 방치가 되면은요, 종종 보이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허공을 향해 혀를 내밀고 무언가 핥는 신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허공에 공기를 물어뜯듯이 이빨을 부딪히며 허공을 무는 증상을 계속 보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거죠. 충동 조절 장애와 혹은 사람의 조현병과 비슷한 증상일 수 있으니 역시 이런 증상을 끊임없이 보인다면은요, 병원에 데려가서 약물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8번째로 핥기. 무언가를 끊임없이 핥는 행동인데요. 강아지가 핥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무언가를 핥기도 하고 무료하다면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자신의 몸을 오래 핥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병적으로 심하게 핥는 것은 분명히 질병입니다. 정상적인 핥기인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이 강아지가 이 핥는 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정상적인 생활이 현재 불가능한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만약 무언가를 혹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끊임없이 핥는데 그 정도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또 못하게 해도 계속적으로 핥기를 한다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핥는 정도가 자해 수준으로 피가 나도록 핥아낸다면은요, 그것은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하게 하거나 네칼라를 통해서 혹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막아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런 경우 없으며, 왜냐하면 정신의 문제니까는요, 트리거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뇌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을 처방받아 치료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치료가 필요한 문제 행동들은요, 너무 과소평가를 하셔가지고 귀여운 행동으로 혹은 단순히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교육의 문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은요, 꼭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의 행동학적 이상행동 8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